축구 승부패 25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 8번 경기로 들어온 브랜트포드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브랜트포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가 은근히 최근에 첼시 상대로 강했습니다. 6경기 기준으로 3승 2무 1패를 거두면서 오히려 첼시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준 바 있고, 특히나 이 브랜트포드의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첼시 상대로 3승 2무 3패 나쁘지 않은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첼시를 잘 잡는 감독과 팀이 바로 브랜트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은베우모와 위사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이 날카롭고, 기본적으로 제공권과 세트피스 한 방도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은근히 강팀들도 꺼려하는 다크호스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펼쳐졌었던 토트넘과의 홈경기에서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다시 4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플레이메이커 콜 파머 선수가 토트넘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최근에 2달가량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최전방 공격수 잭슨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상 복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첼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은 첼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첼시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첼시가 점유율을 62%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도 2.23 대 1.61, 슈팅 숫자 26대 9로 확실히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첼시가 우세를 했던 1차전 맞대결이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 전적을 여러 경기 놓고 보면 브랜트포드가 첼시 상대로 고춧가루를 많이 뿌렸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딱 2골, 가장 탄탄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10골이나 하면서 이 세트피스도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브랜트포드의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고, 첼시가 역습 득점이 7골로 강력한 역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첼시가 은근히 역습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첼시의 승리까지 한번 가져가면서 브랜트포드의 이변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리고 첼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 성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정 승리라고는 코펜하겐전 승리가 유일했고, 나머지는 비기거나 패했던 첼시의 원정 흐름이고, 마찬가지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 굉장히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지금 2무 6패로 8경기째 승리가 없는 브랜트포드인데, 물론 플리머스를 제외하면은 이 노팅엄 포레스트,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아스톤빌라 같이 강팀들을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최근에 홈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브랜트포드이고, 그 말인즉슨 강팀인 첼시를 상대로는 홈발을 받기 어렵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홈 경기 기복 최근, 그리고 첼시의 원정 기복 최근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 경기 풀럼 대 리버풀 경기인데,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변픽을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풀럼이 리버풀 상대로 고춧가루를 꽤 많이 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상대로 3경기에서 2무 1패로 무승부 2번이나 캔바 있는 풀럼이고, 은근히 풀럼이 강팀 킬러 느낌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도 충분히 원정에서는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로드리고 무니즈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라울 히메네즈 선수 역시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풀럼도 한 방을 보여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과의 홈경기에서 1대0 꾸역승을 거둔 바 있는데, 이 귀신같이 이번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5연승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이번 시즌에 5연승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당시에 5연승 문턱에서 첫 번째로 아스날 원정 2대2 무승부에 그친 바 있고,
두 번째 5연승 문턱에서는 뉴캐슬 원정에서 무승부 문턱에서 막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턴적으로 5연승에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팀의 첫 맞대결은 2대2 무승부가 나왔는데 당시에 무승부가 나왔지만 이 리버풀이 일찌감치 로버트슨 선수가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 속에서 리버풀이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고, 특히나 한 명이 부족했음에도 이렇게 리버풀이 점유율 61%, 기대 득점 2.13 대 1.22로 리버풀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리버풀이 그래도 잡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포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리버풀에서 3경기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 리버풀이 역습 득점이 13골, 가장 많은 팀인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4골로 그렇게까지 많은 역습 실점은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역습에만 당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리버풀 역시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꽤 많은 편인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세트피스로 실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리버풀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9번 경기 풀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토트넘 대 사우스햄튼 경기인데 이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 보자면 그래도 토트넘이 사우스햄튼을 무난하게 패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첫 맞대결 이번 시즌 12월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무난한 토트넘의 승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파리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우스햄튼전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홈경기 1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주중에 양팀 모두 경기를 치렀지만 토트넘이 첼시 원정 하루 더 늦게 치렀고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사우스햄튼전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유로파리그 8강을 앞두고 있어서 이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다시 어정쩡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최근에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로테이션을 조금 돌리는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어정쩡하게 로테이션을 돌릴 거면 확 돌릴 것이지 굉장히 애매하게 돌리면서 손흥민 선수 같이 핵심 자원들을 후반 애매한 시간에 투입을 하면서 로테이션에 실패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이 유로파리그를 염두에 두고 어정쩡한 로테이션을 돌릴 경우에는 은근히 사우스햄튼에게 고춧가루를 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직전 크리스탈과의 홈경기에서 다잡은 승리를 또다시 극장골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패배는 면했고, 최근에 사우스햄튼의 공격수 오누아초 선수가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은근히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통틀어서 사우스햄튼 상대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우스햄튼 상대로는 18경기에서 무려 13골,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를 통틀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우스햄튼전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골 감각, 득점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고 이미 첼시전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은근히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사우스햄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 다음으로 역습 득점이 10골,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인데 이 사우스햄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지만 은근히 역습에 의한 실점은 3골로 세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 상대로 역습 실점만 당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토트넘이 이번 경기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역습으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사우스햄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사우스햄튼이 세트피스 실점이 17골로 가장 많은데
이번 시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는 점에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은근히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일정이 바로 직후에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로테이션이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10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 세비야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루케바키오, 이상 로메로 핵심 자원들의 공격 포인트가 없다는 점에서 세비야가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 역시 플레이메이커 그리즈만 선수가 7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은근히 저득점 무승부의 냄새가 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바르셀로나와의 구강컵 경기에서도 아쉽게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6경기에서 1무 5패 하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원정이라는 점에서 은근히 통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라리가 원정 5경기에서 아틀레티코가 1승 2무 2패로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레가네스 원정에서도 0대1 패배, 헤타페 원정 1대2 패배,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잡고 가야 되는 체급이 떨어지는 원정 경기에서도 최근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세비야 원정에서도 아틀레티코가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은 은근히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은 이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4대3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극장골로 겨우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이번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차전 경기 내용은 스코어는 4대3 한 골 차이였지만 기대 득점 2.04 대 0.39, 슈팅 숫자 14개 대 4개로 아틀레티코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했다는 점에서 경기력적인 측면 그리고 공격자들의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아틀레티코가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지만 아틀레티코에 떨어지는 최근 원정 경기력 그리고 체력적인 누수 고려를 한다면 세비야도 무승부의 저력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 세비야의 단독 패배로 가면서 투펄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맨유 대 맨시티 맨체스터 더비인데 이 경기 승패로 가르면서 맨유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맨유전을 앞두고 핵심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홀란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입생 공격수 마르무시가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엄연히 맨시티의 에이스는 여전히 엘링 홀란 선수이기 때문에 홀란 선수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뼈아픈 누수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맨유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점은 최근에 맨시티 상대로 3경기에서 2승 1패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맨유의 새로운 감독인 아모림 감독이 최근에 스포르팅 시절부터 맨체스터 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맨유의 아모림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 상대로 2승 1패 상대 전적의 우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아모림 감독이 은근히 맨시티 킬러 면모 특히나 과르디올라 감독을 잘 잡아내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맨유가 맨시티의 홀란 선수의 공백에 힘입어서 한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을 보시면 맨유가 맨시티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에도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슈팅 숫자 10대 10, 점유율 52대 48 상당히 팽팽했고 오히려 기대 득점인 원정팀 맨유가 2.08 대 0.95로 효율적인 공격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맨유가
아모린 감독의 킬러 면모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 상대로 맨유의 아모린 감독이 2승 1무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2골로 확실히 역습에는 강점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 역시 맨유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2골로 많지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생각보다는 세트피스 득점이 적은 데다가 무엇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엘링 홀란 그리고 수비수 아케나 아칸지, 스톤스 같은 수비 자원들도 모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맨유 입장으로서는 그건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링 홀란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홀란 선수가 빠지는 맨시티의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데이터를 살펴드리면 이 엘링 홀란 선수가 맨시티 합류한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결장이 됐는데 그 12경기에서 맨시티가 9승 1무 2패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고 엘링 홀란 선수가 있을 때는 평균 득점이 2.34골 홀란 선수가 없을 때는 2.25골로 은근히 홀란 선수가 없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마르무시 선수가 홀란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다면 이 경기는 맨시티가 충분히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헤타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꼴찌를 달리고 있고 최근에 라리가 10경기 1무 9패 하락세에다가 실점이 가장 많고 득점은 가장 적기 때문에 공수 모두에 걸쳐서 라리가 최하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헤타페가 그래도 잡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헤타페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물론 바야돌리드가 홈에서는 3승 4무 7패로 원정에서의 1승 14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모습이 있지만 이번 경기 바야돌리드가 수비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골키퍼인 야코페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중앙수비수 하비 산체스와 최근에 주전으로 나섰던 중앙수비수 다비드 토레스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데 주전 수비자원 3명이 빠지는 바야돌리드의 수비이고 특히나 공격 쪽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까지 부상을 당한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득점도 가장 적은 팀이 주전 공격수까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면에서도 바야돌리드가 기대를 걸 수 있는 점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면에서 헤타페가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물론 헤타페가 바야돌리드 다음으로 라리가에서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지만 실점 면에서는 헤타페가 세 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수비력이 훨씬 더 헤타페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꾸역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바야돌리드의 유일한 강점이 제공권이었는데 그 제공권을 훨씬 더 상회하는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팀이 바로 헤타페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제공권을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바야돌리드가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데 헤타페는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세트피스가 준수한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헤타페는 예전부터 보르달라스 감독 체제에서 냅다페 축구로 유명했고 그만큼 반칙이 많으면서 카드가 굉장히 많은 팀인데 바야돌리드 역시 이번 시즌 헤타페 다음으로 옐로 카드가 많으면서 오히려 레드 카드는 4장으로 헤타페의 3장보다 많기 때문에 헤타페와 바야돌리드가 상당히 거친
파울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주심이 옐로 카드 횟수는 그리 많은 주심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드카드가 5장으로 라리가에서 이번 시즌 두 번째로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주심이기 때문에 이 헤타페 쪽에서 퇴장자가 나온다면 은근히 이 퇴장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바야돌리드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셔서 픽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경기 바야돌리드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 대 빌바오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비아레알이 5등, 빌바오가 4등, 거의 체급 차이가 나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1차전 맞대결 빌바오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했던 비아레알이고, 빌바오 상대로는 3경기 1무 2패 열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1번으로 두 번째로 무승부가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는 그 무승부 비중이 은근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빌바오의 원정 성적을 살펴드리면 원정에서는 1승 2무 3패로 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빌바오이고, 마찬가지로 비아레알은 홈에서 2승 3무 2패로 홈에서 은근히 성적이 떨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고, 양팀이 굉장히 플레이 스타일과 체급이 비슷한 것이 평균 점유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바오가 48.8, 비아레알이 48.3으로 평균 점유율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점유율을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빌바오가 11골, 비아레알이 10골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팀들인데, 세트피스 실점 역시 비아레알이 9골, 빌바오가 7골로 세트피스 실점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양팀 모두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역습 득점 역시 4골, 빌바오가 2골로 역습 득점에도 조금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점유율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은근히 평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 오히려 역습을 가져갈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 역습 실점을 보시면 3골로 나란히 역습 실점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비아레알이 홈 경기라고 해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다가는 빌바오의 효율적인 역습에 의해서 한방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픽으로는 비아레알의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빌바오의 승리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대 전적이 빌바오가 우세하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세트피스나 역습 부분에서 빌바오가 은근히 비아레알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나 비아레알은 주전 공격수 바리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바리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산세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근소하게 빌바오가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14번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5회차 현민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회차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셔서 1등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